자, 이제 조합 얘기를 조금 시작해 볼게요. 자, 조합은 뭐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이제 선택하는 경우를 얘기하는데, 요거는 스스로 한번 풀어 보시고요. 얘 한번 볼까요? 얘는 3배의 np이면 n의 n 빼기 1 이렇게 끝납니다. 그쵸? 2배의 nc3이면 어떻게 되나요? n-1, n-2로 하고 나누기가 3팩이 되죠. 맞아요? 그러면 얘는 이쪽으로 가면 6이에요. 얘랑 지우고 얘가 이렇게 되면 n-2가 9가 됩니다. n은 11이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됐죠? 뭐 요 계산은 이제 연습을 좀만 해보시면 뭐 금방 될 거예요. 이제 사실은 요런 계산보다는 아까 했던 그 이제 식을 좀 정리하는 이런 팩토리얼을 좀 통분한다거나 팩토리얼 식변형을 하는 게 조금 어려운데, 그거는 이따가 다시 얘기해 봅시다. 자, 얘는요,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10C의 R 빼기 2랑 10C의 얘랑 같대요. 어떤 상황일까요? 첫 번째, R 빼기 2랑 2R 빼기 3이 완벽하게 똑같아도 괜찮죠? 또 하나는 R 빼기 2랑 2R 빼기 3을 더했더니 10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쵸? 두 가지 경우가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넘어가면 R은 1인가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참고로 여기는요, NCR에서 N은 무조건 R보다 커야 되고요.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그리고 R도 에헤이 0 이하의 수여야 돼요. 음수이면 안 되겠죠. 근데 이게 R이 1이 맞나요? 네. 오, 진짜요? 아, 어떤 거 하나가 옛날 거고, 이 PDF가 신버전이고요. 그 책이 9버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잠깐만요. 왜요? 맞는데요? 522번 맞는데요? 그러네요? 그렇군요. 이거 내 생각에는 뭐 오타일 것 같은데, 요 정도면. 그래요. 이게 뭘까요? 이게 C가 맞을 것 같은데. C가 맞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문제의 취지가 얘거나 얘가 10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 상황이어서 R은 1이다 또는 R은 5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쵸? 됐어요? 근데 얘는 탈락이에요. 왜냐면 1을 집어넣으면 저 오른쪽이 마이너스 1이 돼버려요. 그쵸? 그래서 이런 값은 될 수가 없고요. 요 값만 성립해서 자연수 R은 5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게 아마 오타일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얘는요. 1, 2, 3, 4, 5, 6, 7, 8, 9의 부분집합과 좀 홀수 3개와 짝수. 자, 얘의 부분집합 중 홀수 3개와 적어도 2개의 짝수를 갖는데요. 그러면 1, 3, 5, 7, 9랑 2, 4, 6, 8 중 얘의 부분집합이 있는데 첫 번째, 홀수를 3개 가져야 돼요. 그러면 무조건 이 중에서 3개가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경우는 5C3이 될 거예요. 그쵸? 그리고 얘는요, 적어도 2개를 가진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6건으로 쓰는 방법이 있고요. 원초적으로 쓰면 4C2 더하기 4C3 더하기 4C4겠죠. 그쵸? 2개 가질 때, 3개 가질 때, 4개 가질 때 다 쓰는 거고요. 6건으로 쓰려면
얘가 1로 들어오는 부분집합의 전체 개수는 어떻게 써야 돼요? 2의 4제곱이에요. 그쵸? 그쵸? 여기서 안 가지는 경우 하나를 빼야 되고요. 한 개만 가지는 경우를 빼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짝수가 없는 경우하고 짝수가 한 개만 있는 경우를 뺀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2개 이상 있는 거죠. 근데 이거랑 얘가 똑같습니다. 참고로 얘가 4C0, 4C1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게 2의 4제곱에서 6건으로 구할 수도 있고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요. 됐죠? 네. 그 다음 A, B, C, D, A, B, C, D, E, F, G 7개 중에서 5개를 뽑는데요. 그런데 A, C는 반드시 포함한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중에 3개만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뽑힌 세 문자하고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PQR이라고 쓴 거예요. A, C를 이제 1열로 나열하는데 A, C가 서로 이웃하지 않게 한대요. 그러려면 이렇게 쓰면 안 되고 PQR을 먼저 배열하고 그 사이에 A, C를 집어넣는 거죠. 됐어요? 네, 넘어갈게요. 얘의 부분집합 중 원소의 개수가 홀수인 거. 얘의 부분집합 중 8C1, 8C3, 8C5, 8C7이죠. 됐죠? 자, 이제 도형에 관한 얘기를 조금만 더 설명을 합시다. 자, 조합으로 도형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얘기해 볼게요. 자, 얘기해 봅시다. 첫 번째, 원위에 7개의 점이 있습니다. 얘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직선은 모두 몇 가지예요? 맞아요. 7C이에요.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얘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은 모두 몇 가지예요? 이런 삼각형. 뭐 삼각형 되게 많이 나오겠죠? 이게 7C3입니다. 왜냐면은 저 7개의 점 중에서 3개를 고르면 무조건 삼각형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삼각형의 개수는 7C3개이다. 여기까지 해석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얘를 조금만 더 가볼까요? 얘를 칠각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혹시 이 칠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는 몇 개예요? 우리 중학교 때 N각형의 대각선의 개수 어떻게 구했어요? 윤지야, N각형의 대각선의 개수 구하는 공식 기억나? 에이? 에? 뭐야? 중학교 때 생각해봐. 자, 이놈이 대각선을 뻗습니다. 몇 개 뻗을 수 있어요? n 빼기 3개 뻗을 수 있어요. 왜? 나랑 내 오른쪽이랑 내 왼쪽을 빼고 뻗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점이 뻗을 수 있는 대각선은 n 빼기 3이에요. 얘도 n 빼기 3, 얘도 n 빼기 3, n개의 점이 n 빼기 3개씩 뻗어요. 그런데 이게 그럼 왕복이 되겠죠. 그래서 2로 나눠야 돼요. 2분의 n, n-3 이렇게 썼었어요. 됐어요? 고등학교 확통을 배운 사람은 이제 대각선의 개수를 좀 다르게 세요. 여기 있는 점 중에서 선부는 모두 몇 개라고 했어요? NC라고 했어요. 맞아요. N개면은 NC이겠죠. 그 중에 요거는 대각선이 아니에요. 얘만 빼면 돼요. NC 빼기 N 이렇게 계산할 거예요. 맞죠? 그쵸? 7C 빼기 7 이렇게 됩니다. 얘랑 얘랑 같은 값인가요? 계산해 볼게요. 얘는 2분의 N, N-1 빼기 N. 얘는 2분의
n제곱 빼기 n, 얘는 2분의 2n. 2분의 n제곱 빼기 3n. 맞네요. 그쵸? 그래서 이제 또 다른 공식이 하나 나온 거예요. 자기가 편한 방법으로 사고하면 되겠죠. 그쵸? 됐어요? nc 빼기 n 이렇게 계산하기도 한다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어쨌든 대각선의 개수를 묻습니다. 자, 이제 제일 어려운 문제는 이거예요. N각형에 대각선이 무수히 많이 있어요. 이 대각선의 교점, 여기서 최대값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예를 들면 정육각형 같으면 이게 지금 예를 들면 얘랑 얘랑 이렇게 대각선이 가는데 이게 재수 없으면 겹칠 수 있잖아요. 그럼 삐뚤어지면 안 겹치면 여러 개가 나오죠. 그래서 안 겹치는 경우, 그래서 일부러 정육각형 같은 경우를 그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각선의 교점의 최대값,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안 돼요.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지 않습니다. 대각선의 교점의 최대값은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기억나요, 이거? 기억나? 그죠? 이거는 NC4예요. 사각형의 개수와 똑같아요. 왜냐면 여기에서 사각형을 만들 수 있는 경우가 예를 들면 NC4겠죠? 뭐 이런 사각형이 하나 나오고요. 근데 사각형이 하나 나오면 얘에 대응하는 대각선이 반드시 한 개 있어요. 그쵸? 네. 왜냐면 대각선만 가지고 애들이 이제 대각선의 교점을 구하라 하면 대각선이 몇 개인데, 근데 솔직히 이 대각선과 이 대각선과 이 대각선, 이건 대각선이 아니지. 이 대각선과 이 대각선은 또 안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대각선끼리 만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대각선의 교점은 그 안에서 사각형을 그리면 반드시 대각선이 한 개가 나옵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사각형의 개수와 똑같다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됐죠? 자, 두 번째. 그러면은 이번에는 만약에 점이, 참고로 요 세 점과 얘는 한 직선상에 있습니다. 요렇게 7개의 점이 있어요. 이때 얘를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개수는 모두 몇 개일까요? 참고로 선분의 개수는 모두 몇 개일까요? 선분은 그냥 7C2예요. 똑같습니다. 그쵸? 선분은 양 끝점이 있기 때문에 저기에서 점 두 개를 잡으면 그냥 직선이 돼요. 선분이 돼요. 그쵸? 그런데 직선은 얘랑 얘랑을 잡아서 만든 직선하고 얘하고 얘를 잡아서 만든 직선이 똑같은 직선이 되죠. 겹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요 7개 점으로 만드는 직선의 개수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채연아, 이거 어떻게 세? 이거 알아? 응? 얘는요 7C2를 하면 직선이 생길 거다라고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두 가지 풀이법이 있어요. 그런데 야, 얘네들 4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건 다 겹치지 않니? 얘네 다 빼줘야지. 근데 더하기 1은 해줘야 돼요. 이거 왜 해준 거예요? 어쨌든 이 선 하나는 있잖아. 됐어? 그 다음에 야, 여기 있는 세 점 중에서 2개를 뽑는 경우도 다 빼줘야 돼요. 다 겹치거든요. 근데 요 선 하나는 또 더해줘야 되잖아. 이게 답이에요. 물론 이걸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굳이 그렇게 해석할 필요 있습니까? 위층에서 한 개를 뽑고 아래층에서 한 개를 뽑으면 아이고 직선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요거 한 개, 요거 한 개 이렇게 나누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나쁘지 않은 해석이지만 문제가 복잡해지면 사실은 이쪽으로 오는 게 훨씬 더 편해요. 두 번째,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개수는 어떻게 구합니까? 이 세 점을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개수는, 얘도요 아까 이렇게 해석한 사람은
여기서 삼각형이 어떻게 만들어지나 생각을 해봤더니 아래에서 세 점이 뽑히면 삼각형이 안 돼요. 그쵸?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위에서 2개 뽑고 아래에서 1개 뽑는 경우는 어쨌든 삼각형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3C2 곱하기 4C1. 반대로 위에서 1점 뽑고 아래에서 2점을 뽑으면 3C1 곱하기 4C2. 얘가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개수예요. 하지만 얘도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단 7개의 점 중에서 3개를 뽑으면 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라고 해석을 한 다음에 그런데 이 4개 중에서 3개를 뽑으면 이거는 안 돼요. 그거 빼야 돼요. 그쵸? 또 이 3개 중에서 3개를 뽑으면 삼각형이 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또 빼야 돼요. 됐어요? 여기는 다시 더하기 1을 할 필요가 없죠. 그쵸? 삼각형이 아예 안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요렇게 세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해결됐어요? 네. 그러면 이제 얘를 풀어볼 거예요. 얘를 푸는 방법은 2가지예요. 만약에 여기서도 봐봐요. 위에서 3개를 만들거나 위에서 2개, 아래라는 건 저 4점이에요. 아래에서 1개를 하거나 위에서 1개, 아래층에서 2개를 뽑으면 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그쵸? 여기는 위에서 3개도 가능하죠. 저게 원 위에 있는 애니까. 얘는 3C3이고요. 얘는 3C2 곱하기 4C1이고요. 얘는 3C1 곱하기 4C2예요. 됐어요? 요걸 다 더하면 삼각형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런데 얘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7개인가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더 빠르죠. 저 중에서 3개를 뽑으면 삼각형이 만들어진다. 그런데 맨 밑에 있는 4개 중에서 3개를 뽑으면 안 만들어지네. 그러니 그 경우는 다 빼야 됩니다. 됐어요? 네. 이렇게 도형에서 삼각형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527번을 볼 건데요. 얘도요. 요 문제를 하나 먼저 해석해 봅시다. 다 정사각형입니다. 가로의 길이가 4고 세로의 길이가 3인 어쨌든 이런 12개로 쪼개진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요 안에 보이는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은 모두 몇 개일까요? 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첫 번째, 이 안에 있는 사각형을 무조건 쓸 줄 알아야 돼요. 정사각형이든 뭐든 다. 거기서 2번째, 이 안에 있는 정사각형을 뺄 거예요. 됐어요? 이 안에 있는 사각형은 모두 몇 개예요? 이거 어떻게 세야 되죠? 맞아요. 요거는 가로의 선이 지금 모두 몇 개냐면 4개예요. A, B, C, D 4개죠. 그리고 세로선이 모두 몇 개냐면 5개예요. 우리가 가로선 중에서 2개를 고르고 세로선 중에서 2개를 고르면 반드시 사각형이 만들어질 거예요. 맞죠? 그래서 사각형의 개수는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4C2 곱하기 5C2 이렇게 계산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됐어요? 그런데 이 안에 있는 정사각형을 빼야지 이 문제가 완성이 돼요. 정사각형 개수는 어떻게 셀 거예요? 정사각형 개수는 1 곱하기 1짜리 정사각형은 모두 몇 개죠? 네, 4 곱하기 3개예요. 그쵸? 그 다음 이런 정사각형은 모두 몇 개예요? 이걸 규칙 있게 세셔야 돼요. 자, 보세요. 얘가요. 하나, 둘, 셋. 맞아요? 하나, 둘. 맞아요?
얘는 3 곱하기 2개예요. 그러면 9칸짜리는 2 곱하기 1개예요. 아, 얘도 규칙이 있게 셀 수 있는 애예요. 그렇죠? 무식하게 세는 게 아니라는 거죠. 됐어요? 즉, 이 문제의 답은 얘 빼기 요거의 합. 이렇게 계산할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저기서 평행사변형은 모두 몇 개예요? 4C2 곱하기 5C2죠. 얘랑 똑같네요. 그렇죠? 저쪽 세로로 되어 있는 5개 중에서 2개 고르고 가로로 되어 있는 애 중에서 고르면 되겠죠. 2개 고르면 되겠죠. 끝?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가 앞단원에서 못 풀었던 문제가 몇 번인지 알려주세요. 그거를 한번 돌아가 봅시다. 2개 있었어요. 2개. 네. 그래서 이 481번은 이 안에 있는 걸로 사각형을 만들 거예요. 그런데 얘를 포함하는 사각형을 만들어야 되니까 생각해 보세요. 세로줄은요, 여기 있는 4개 중에 1개와 여기 있는 3개 중에 1개를 골라야지 우선 세로줄에서 쟤를 포함할 거예요. 즉 4C1 곱하기 3C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하나가 골라졌어요. 이번에는 가로줄에선 요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고 하나, 둘, 셋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요. 사실은 이게 C가 필요 없이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하면 되는 거여서 사실은 이 앞단원에 나왔는데 개념은 조합의 개념을 좀 이용을 해야 돼서 이쪽에서 풀었어요. 이해됐어요? 네. 됐죠? 그 다음 얘는 뭘 묻는 문제인가요? 외심이 삼각형의 외부에 존재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둔각삼각형이에요. 얘 조금 더 키워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얘는 12각형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12개가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삼각형의 개수는 몇 개? 12C3. 됐습니까? 네. 자, 이 안에 있는 예각삼각형, 직각삼각형, 둔각삼각형을 셀 건데요. 참고로 예각삼각형이 세기가 불편해요. 그러면 직각삼각형과 둔각삼각형을 빼면 되겠죠.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네. 자, 갑시다. 이 안에 있는 직각삼각형을 먼저 세봅시다. 쉽습니다. 직각삼각형은 어떻게 쓸까요? 자, 빗변이 예인 직각삼각형은 모두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5. 됐어요? 됐어요? 왼쪽까지 하면 10개예요. 그런데 빗변이 모두 몇 가지냐면 이게 6개가 될 수 있어요. 빗변이. 즉 60개예요. 됐습니까? 빗변이. 자, 이제 둔각을 세는 게 잘 생각해야 됩니다. 둔각은 어떻게 셀 거냐면 둔각이 되는 각을 기준으로 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얘가 둔각이 되려면 삼각형이 몇 개인지 세볼게요. 먼저 자, 여기서 이렇게 갔어요. 그 둔각 삼각형 몇 개예요? 하나, 요거 둔각이죠? 네. 둘, 셋, 4개까지 됩니다. 여기 가면 직각이에요. 왜냐면 이게 빗변이 되지 않습니까? 중심을 지나서 4개가 됩니다.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오는 건 4개고요. 그러면 얘가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되면 얘가 몇 개일까요? 3개가 되죠. 하나가 줄겠죠. 제가 저쪽으로 갔으니까 얘도.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여기서 시작하는 둔각은 얘하고 얘까지 2개밖에 안 나올 거예요. 만약에
얘가 요렇게 되면 이건 직각이 되죠. 1은요. 여기서 시작하는 애는 얘밖에 안 돼요. 둔각이. 즉 얘가 둔각이 되는 둔각삼각형은 모두 10개예요. 그러면 얘가 둔각이 되는 애도 모두 10개예요. 그쵸? 겹치는 일이 없죠. 그쵸? 네, 이렇게 세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요. 요 기준은 요거 별로 헷갈려서 안 좋아하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둔각삼각형을 만들 때 시작하는 점을 기준으로 세볼 거예요. 즉 시작하는 점이라는 건 우리가 시계 방향으로 돌릴게요. 시계 방향으로.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게요. 얘부터 시작해서 둔각 삼각형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네. 즉 그런 삼각형은 어떤 애를 얘기하는 거냐면 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얘가 시작점인 둔각 삼각형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까지에서 두 점이 골라져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여기 오면 여기까지 골라져 버리면 이건 직각이 되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 5개에서 2개를 고르면 여기서 2개를 고르면 얘가 시작점인 둔각 삼각형이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얘가 시작점인 둔각 삼각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는 법을 알면 좋은데 이게 잘 안 들어와요. 해보니까. 저 정도도 어렵지 않잖아요. 저 위에 빨간색도요. 됐어요? 네. 그러면 직각삼각형 구했고 둔각삼각형 구했으니까 저 12C3에서 2개를 빼면 예각삼각형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해석됐어요? 네. 예각삼각형을 구하려면 예각삼각형 구하는 게 아니에요. 얘를 빼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간단하죠. 이 문제는 8등분해서 둔각삼각형 생각해 봅시다. 얘가 둔각삼각형이 되려면 얘가 둔각으로 세는 거예요. 여기 하나, 둘, 3개도 안 되죠. 2개밖에 안 되죠. 그렇죠? 여기서 시작하면 1개밖에 안 돼요. 아, 얘가 둔각인 건 3개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8을 곱하면 24개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조금 더 큰 상황에서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됐죠? 끝! 그러면 도형에 대한 얘기가 우선은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 다시요. 이제 이쪽으로 쭉 가보면 끝이에요. 조합의 활용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서 풀어보고 다음 시간에 이 책을 가져와서 질문을 하고 마무리를 한 다음에 이제 우리 교재 새 책 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